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제국, 거란이죠. 유제국과 고려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궁예와 발해. 발해 말기에는 통일신라가 갈라지면서 이제 후삼국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궁예가 북쪽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궁예는 901년에 후고구려라는 국호를 쓰게 되죠. 그 다음에 904년에는 국호를 마진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905년에 발해의 남쪽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윤원이라는 사람이 고람성을 들고 투항을 하게 되죠. 그러자 발해의 애왕이 달고족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치게 되죠. 그러나 이제 대패합니다. 그러자 그의 이제 밑에 있던 장군 고자라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압록강 남쪽의 땅을 들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예가 압록강의 남쪽 땅을 차지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히 이제 발해국기라는 그 책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애왕 5년 905년입니다. 궁예가 우리의 남쪽을 치자 발해를 쳤다는 얘기죠. 윤원이 고람성을 들어 투항하였다. 발해의 애왕이 노하여 관락을 보내어 이제 이 신라를 치게 했으나 등주 등에서 대패하여 그 직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고자라는 사람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 압록강의 남쪽의 땅이 상실하였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궁예가 압록강 남쪽을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뭐 우리가 이러한 언급은 거의 없었잖아요. 이 궁예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나중에 이제 뭐 폭군을 해서 쫓겨났는지 몰라도 그 전에 얼마나 이제 대단한 막강한 그 세력을 가졌었던가를 한눈에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압록강 이 밑에 부분을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도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궁예가 했던 일을 쪼그라뜨린 거죠.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위에까지 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예가 굉장한 군주였다라는 거. 나중에는 이제 말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고려사에는 그럼 뭐라고 돼 있냐? 태조 원년 918년 삭방의 고람성수 윤선이, 이 사람은 또 이름이 또 틀리죠? 귀부해 왔다. 요거 윤선 이 사람의 열전에는 뭐라고 해요? 윤선은 염주 사람이다. 사람이 침착하고 군사를 이렇게 쭉 해서 여기 보면은 이 2,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람성에 주둔하였다가 흑수말갈의 무리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고서 투항해 온 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려사에도 뭐라 그래 돼 있어요? 태조 3년 920년 북계의 고람성이 여러 차례 북적에, 그러니까 북적이라는 건 말갈이나 뭐 그렇겠죠. 침입을 받자 유군필이 삼천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고람에 이르러 동쪽산에 축조하고 머무니 북방이 편안해졌다. 이런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고려사의 기록이지만 고려사에는 궁예에 대한 얘기는 빠져 있죠. 그러니까 도리어 궁예에 대한 얘기는 발해국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귀중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려는 발해를 이제 거란이 멸망을 시켰기 때문에 922년에 고려에게 이제 거란이 낙타나 말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이제 925년에 태조가 북쪽을 순행을 하고 진국성을 쌓도록 하였다. 그리고 요 나라에 사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요 나라가 발해의 부여성을 친 후 상경성을 함락하여 발해를 멸망하니까 926년에 발해가 사라진 거죠. 그러고서는 태조가 929년에는
안정진을 쌓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34년에 서경에 행차를 하여 북방을 순시하였다. 그리고 942년에 거란이 낙타 50피를 보냈는데 만부교라는 그 다리가 있습니다. 개경에. 그 밑에서 굶겨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신들은 귀양 보내고. 그러니까 왜 그랬냐? 바로 우리의 동족인 발해를 멸망시킨 원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한 거야. 그래서 943년에는 뭐라 그랬어요? 태조가 남긴 후녀 10조. 얘는 거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이니 본받지 말라. 이렇게 딱 유언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당시에 발해가 유민들을 이끌고 발해의 태자가 대광현이가 고려로 투항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 대씨가 아니라 태씨가 있어요. 태씨. 우리가 제일 유명한 분이 이제 탤런트 태연실 씨인데 이 태씨의 시조가 누구냐면 요 발해의 세자였던 태자였던 대광현입니다. 이 사람의 후손이 그래서 거기 보면 그 태씨의 그 족보에 보면 맨 위에 시조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발해 태자 대광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950년에는 고려 광종이 장청진, 위화진 등의 성을 쌓았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952년에도 계속 성을 쌓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광종이 송성과 스폴의 성을 쌓았는데 송성을 척주라 했는데 고려사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서희가 이 성종에게 말한 게 나옵니다. 이제 고려 성종이죠. 고려사니까. 거란의 동경으로부터 우리의 안북부까지 수백 리의 땅은 모두 생여진이 살던 곳인데 고려의 광종이 그것을 빼앗아 가주와 송성의 성을 쌓았다 이거죠. 예. 그래 지금 거란이 왔으니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두 성을 차지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겠다고 떠버리는 것은 실제로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들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강역고라는 지리지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 나라에 동경요양부 이게 지금 요양이거든요. 의 가주는 현재 봉천이다. 봉천이 지금 어디예요? 심양이죠. 심양. 그러니까 봉천이라는 것이 어디냐? 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차지했던 고려 광종이 차지했던 가주라는 땅은 어디에 있느냐? 봉천이 심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고려의 강역하고 틀리잖아요. 아까 보세요. 우리가 보시면은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겨우 이제 뭐 평양까지 이렇게 가져간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심양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쓰고 있는 거하고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번에는 일본인들이 다 세팅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종이 낙릉군, 위화진, 요게 이제 위화진이 위화도에 있는 그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만약에 여기 보십시오. 가주가 심양이라면은 이거는 지금 위화도가 충분히 될 수 있죠. 왜냐면 평양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궁예가 압록강 이남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러면은 위화진이 압록강에 있는 게 정확하게 맞겠죠.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그냥 일본인들이 세팅해 놓은 걸 갖다 그대로 답습해 왔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걸 갖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들을 이렇게 쌓고 있어요. 군진들을. 근데 여기 보시면 985년에
송나라 태종이 요 나라를 협공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요 진을 고려에 요청했으나 요 진을 핑계로 거절하였다. 요 나라 성정이 동쪽에 있는 고려에 공격을 준비하였으나 어디가 요수 지역의 늪길이 질척거려서 군사를 해산하였다. 그렇다면 지금 요수를 거론했다는 거는 여기가 국경선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요수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지금 이게 요수 아니에요. 전혀 틀리죠. 지금 우리가 고려 그러면 요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여기하고 여기 전혀 별개의 강역선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도리어 삼국시대에는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데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도리어 가장 연구가 안 된 부분이 뭐냐? 고려시대예요. 그리고 박사과정 때 깜짝 놀랐던 게 저희 은사님이 고려 말기 성리학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신 분인데 거기에 보면 연합문고가 있어요. 명지대학에. 근데 거기에 귀중한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학과 사무실, 사학과 사무실 바로 앞에 이렇게 문고가 쫙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건 뭡니까? 그랬더니 그 고려시대 문집이요. 그러더라고. 예? 고려시대 문집도 있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야. 연합문고에. 저희는 조선시대 문집은 많이 번역이 돼 있잖아요. 문 중에서 많이. 고려시대 문집은 몇 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저거 번역돼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 돼 있대요. 그 정도로 고려시대 이 연구자들이 게으른 건지 뭐 연구자들이 거의 없어요. 보면은 고려시대는. 그래서 이게 심각하구나. 이 고려시대가 거의 무방비 상태구나 라는 걸 갖다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거란이 1차 공격을 해옵니다. 이때 이제 막은 사람이 누구죠? 그 유명한 서희입니다. 강동 육주.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땅을 얻은 분은 이 서희 장군 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요 나라의 성종이라는 거는 극성기입니다. 요 제국이 가장 팽창했을 때가 언제냐? 바로 성종이에요. 그런데 이 성종에게 단판을 지어서 도리어 땅을 뺏기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 우리나라 쪽에서는 할지론 땅을 띄워주자. 근데 그걸 주장한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죠? 신라 육두품 출신들이에요. 신라계예요, 신라계.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대주의에 쩔은 자들이죠. 그 거두가 누구냐? 김부식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쩔은 자들이 뭐냐면 싸우지도 않고 강토를 내주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 국풍파들이 막 특히 서희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싸워보지도 않고 내 나라 내 강토를 내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서희 장군이 나가게 된 거죠. 여기에 보면은 요 나라 성종이 소선영으로 고려를 쳤으나 고려의 서희는 그와 담판하여 조공도의 개척을 명목을 하여. 왜? 그 가운데 길을 누가 막고 있느냐? 여진이 막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진을 쳐부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조공할 수 있다. 그걸 내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압록강 동쪽 280리의 땅에 대한 점유를 거란으로부터 인정받아서 그 대신 거란의 연호를 쓰겠다. 그거를 조건으로 한 거죠. 그래서 강의 동쪽이에요. 여기서도 뭐랬어요? 압록강의 동쪽 지역 여기 6주 6개의 주를 갖다가 차지하게 되었다. 근데 여기 요 사이에는 이렇게 여기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여진의 압록강 동쪽 수백 리를 취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고려 도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고려의
그 강역을 얘기하는데 남쪽은 요해, 요해라는 건 지금 뽀하이예요. 발해만. 그러면 요동반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서쪽은 요수. 그러면 지금 요하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북쪽은 거란, 동쪽은 금나라와 맞닿았다고 한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걸 하나하나 분석하면 요해는 요동반도 쪽에 있는 발해를 요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고려의 서쪽에 요수가 있대요. 그럼 요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는 금나라, 북쪽에는 거란이 있다. 그러면 여기 쭉 보시면은 여기 심양, 본계, 휘바라, 백두산 여기 이게 다 뭐예요? 지금 보셨잖아요. 아까 심양 나왔죠? 이게 고려 땅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심양이니까 요하가 경계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다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 요수가 경계라 그랬잖아요, 서쪽. 여기, 이거는 우리가 쓴 게 아니에요. 선화봉사 고려도경은 송나라 사신이 쓴 거예요. 그럼 가장 정확하겠죠? 우리는 우리 쪽에 뭐 팔이 굽힌다. 아니에요. 외국인이 쓴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고려의 서쪽에는 요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심양이면 맞잖아요. 심양 옆에 요하가 흐르잖아요. 그럼 이게 고려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 압록강이라는 말이 지금의 압록강이면 뭐가 될까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거 보세요. 여기 압록강이죠? 압록강에 지금 남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이게 지금 남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남 육주가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강동 육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요하가 흐르니까 요하의 동쪽, 여기죠. 그래야 강동 육주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강남 육주예요. 표현이 틀려요. 자, 서희 열전에는 뭐라고 되냐면 성종 12년, 943년 거란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서희가 나가서 맞이하였는데 여기 쭉 해서 뭐라고 됐냐면 소선영이 군사를 입고 구원하러 가자 소선영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자기 나라 요 나라가 거란이 이미 고구려의 옛 땅을 모두 차지한데 이제 너희 나라가 국경지대를 침탈했으면 내가 와서 토벌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 거란의 동경으로부터 우리 안북부 수백 리는 모두 생여진이 살고 있는 땅인데 고려의 광종이 그것을 빼앗아 가주, 송성, 이거 뭐래서 심양이라 그랬죠? 이 성을 쌓았다. 그리고 그들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겠다고 떠버리는 것은 실제로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여기 쭉 나오죠? 예. 그러니까 니네가 도리어 쳐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서희가 국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이제 군영에 갔어요. 그러니까 소선영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의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너희들이 침범해왔다고 말하자 이에 서희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려의 옛 땅이기 때문에 국호도 고려라고 하지 않냐? 왜? 5세기 이후에는 고구려를 줄여서 고려라고 부르거든요. 그대로 쓰는 거예요. 만일 국경을 논한다면 이 나라의 동경도 모조리 우리의 땅이다. 맞잖아요. 고구려 땅이니까. 게다가 압록강의 안팎 또한 우리의 땅이다. 지금은 여진이 그 땅을 몰래 훔쳐 살면서 완악하고 교활하게 거짓말하고 길을 막고 있으니 이 나라로 가는 것은 바다로 건너는 것이 더 어렵다. 우리가 가고 싶지만 여진 때문에 못 가니 만약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강토를 돌려준다면은 내가 평정하고 니네들한테 조공하겠다. 예. 그러니까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준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서희가
944년에 어떻게 군사를 거느리고 여진을 쫓아내 장흥진, 귀하진, 곽주, 귀주 이런 데다 성을 쌓대. 이게 강동 육주예요. 타당한 거죠. 근데 이것이 먹혔다는 것은 어떻게 먹힌 거냐? 바로 올바른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올바른 정신. 사대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 정신, 민족 사학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김부식이 배려놓은 거죠. 이러한 멋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가 강성했던 거예요. 고려가 그렇게 많은 침입을 아마 조선이 그렇게 침입을 받았다? 지구상에 사라졌을 거예요. 우리 민족은. 고려는 외교의 천재고, 왜? 보세요. 징기스칸을 보세요. 그 몽골 제국한테도 안 굽히잖아요. 그리고 외교도 가서談판을 하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조선은 그런 걸 못해요. 도리어 가갖고 헛짓 해갖고 저 정묘제란 일으키잖아요. 황제 즉위식에 가서 축하 인사도 안 해갖고 강제로 무릎 꿇려서, 그래서 황제가 직접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청태종이 열받아갖고. 그러려면 왜 사신을 보내요? 축하 사절을. 그렇게 깽판 칠 거거든. 그럼 보내지 말았어야지. 그게 가장 미련한 자들이 누구냐? 조선시대예요. 우리 민족이 내리막길을 탄 건 언제냐? 조선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진짜는 어딨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라고. 요수라 그랬잖아요. 예, 이걸 보세요. 이제 강이 보면은 요 압록강하고 표현 방법이 틀리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요 록자를 한번 보세요. 여기 삼수변이고 여기는 실사변이죠. 틀려요. 이것도 압록수로 불렀어요, 옛날에. 그리고 여기 이쪽에 지금 그려놨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압록강의 남쪽이니까 강남 육주가 돼야 돼요. 근데 다 뭐라 그랬어요? 압록강의 동쪽이라 그래요. 여기가 동쪽이 어디예요? 그럼 이 정도 돼야 되겠네. 이 정도. 동쪽이니까. 이렇게. 이쪽은 남쪽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쪽이 맞네. 그러니까 더 자세히 그린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하가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이쪽이 맞죠. 이런 문제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들은 이렇게 다시 재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